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부정설의 논거가 될 수 있다. 2.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3.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5. 법률유보 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유보설은 의회 민주주의와 의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6.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7.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의미한다. 8.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9.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10.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1.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계되는 법령은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14.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15. 비례의 원칙은 침해 행정인가 급부 행정인가를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16.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 아니다. 17. 비례 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 규정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 18. 학설과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 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 신뢰의 보호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19.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견해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20.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 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1.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22.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3.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유예기간 없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된다. 26.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7.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실효 취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가만을 우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국가와 사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8. 청원경찰의 인원 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 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 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다. 29.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 30.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뒤소 처분을 한 것은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1.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다. 32. 권력관계는 경찰작용과 같이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명령 강제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33. 행정주체는 인격성을 가지나 행정기관은 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34.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기관을 말하며 각종 징계위원회가 이에 속한다. 3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6.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37.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38.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39.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40.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42.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44.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에 대하여 해당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5. 장위자동차 운송사업구역 면허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46.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납골당 설치 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47.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8. 허가 영업이 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는 비록 양수인이 양도인의 허락하에 당해 영업을 영위 중에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9.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재량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0. 우리 판례에 의하면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로 인정된다고 한다. 51. 율례에 따르면 특별 권력 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 관계에 해당한다. 52.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3. 현행법상 공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법 스스로 사법 규정의 적용을 직접 규정한 것도 있다. 54.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5. 관리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 규정이 폭넓게 적용된다. 56.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 채무도 포함된다. 57.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소에 한정한다. 58.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9.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60.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 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61.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62.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63.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64.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65.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 66. 현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67.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에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68. 대물적 영업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69.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70.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1.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2.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4.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이후 그 시행령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무효라고 판결되었다면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7. 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8.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법제처의 사후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신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11.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12.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13. 행정소송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법령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14.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5.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 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16. 행정규칙은 그 형식면에서 문서나 구술 모두 가능하며 절차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법정 절차가 없다. 17. 제재적 처분 기준의 형식이 불용으로 정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는 불용은 행정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불용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0.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2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22.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 집행행위여야 하므로 집행행위 전 단계인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23.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24.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 대상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등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 25.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자인 제3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 취소 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6.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뒤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27. 관세법 소정의 보세구역 서령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서령특허의 특허기간이 부과된 경우 그 기간의 갱신 여부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28.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9.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의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폐기를 명한 처분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0. 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면허 처분이 기존 업자의 사업구역을 축소한 결과가 되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조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신규 면허 처분의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31. 주유소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석유 판매업자인 원고의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2. 재량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3. 교과서 검정에 관하여 판례는 판단여지론을 적용하지 않고 재량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34.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이의적인 해석 즉 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35. 하명의 대상인 행위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36.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면제는 같으나 허가는 부작위 의무의 해제인데 반하여 면제는 작위, 급부, 및 수인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37. 일반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는데 반하여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8. 경찰 허가에 상대방의 신청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의 신청 없이 허가가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39.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 40. 주된 인 허가 처분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된 이상 의제되는 인 허가의 법령상 요구되는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41.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의 적법한 처분 없이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2. 주류 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43. 특허는 특정인에게 행하여지며 불특정 다수에게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44. 사립학교법 상관할관청의 임원 취임 승인 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법률 행위로 인가에 해당한다.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 설립인 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주택재건축법 상의 조합 설립인 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46. 인가의 대상인 법률 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47.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의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수정 인가를 할 수 없다. 48.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그 법적 성격을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49. 특허 출원의 공고는 통지 행위에 해당한다. 50. 확인과 공증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51. 특허는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2.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 하며 이러한 수리 중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 모집 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의 경우 대법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53.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의무 불이행은 부담부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될 수 있다. 54.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55. 기부 체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공원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56. 기속행위에 붙인 부담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57.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그 외에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8.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59.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정부관으로서 행정행위의 부관과 구별된다. 60.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 61.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62.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3. 기관위임 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64.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유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5.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6. 행정행위의 불가별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67.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 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모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이다. 68. 처분 이후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69. 불가택력이란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불가택력이 발생하여도 위법한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70. 철거명령이 당연모효인 경우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도 당연모효이다. 71.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72.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근거 법규의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여 하자가 중대하다 보여지고 그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당연모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73. 법률상 청문을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 절차를 결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74.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 면직 처분을 당연모효라 볼 수는 없다. 75.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한 계산의 착오만으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76.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77.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78.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79.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납부 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80.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장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은 무효 사유이다. 81.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82.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되는 행정행위가 요건 목적 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83. 하자의 승계 문제는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의 하자이어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84.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제 결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8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 결정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86.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87. 안경사 시험 합격 처분과 안경사 면허 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88. 선행 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해 하자가 과세 처분 등 후행하는 처분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지만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89. 과세관청은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에 당연모효 사유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90.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91. 침익적 처분에 대한 철회는 자유롭지만 수익적 처분이나 제3자효 처분에 대한 철회는 제한을 받는다.
9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93.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94. 행정청이 철회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권의 법리에 의하여 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 95.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 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96. 사전 결정 즉 예비 결정은 단계화된 하나의 행정 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97. 행정계획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98.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99.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109.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에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01. 도시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102. 행정절차법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3. 행정계획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104. 집중효의 범위는 절차적 집중에까지 미치므로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 허가에 관한 모법상의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105.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의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보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06.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행해지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1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108. 판례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상 당사자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당사자 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 109.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110. 공법상 합동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의 동일 방향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행위이며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1. 판례는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 112.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의 학교 배정 등을 들 수 있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3.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5.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정하고 있다. 6. 행정청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처분을 말로써 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7. 행정청은 법령상 청문 실시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8.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9.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10. 행정절차법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11. 행정청은 처분의 오산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12.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3.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인 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15.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인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16.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 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 사유가 된다. 20.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다. 22.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3.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4.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25. 정보에의 접근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26.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의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8.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험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나 답안지 자체는 공개 대상 정보이다. 29.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0. 행정정보 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의 알 권리인데 알 권리 자체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 31.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3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3.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4.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 35.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6.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37.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허용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정보 주체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38.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40.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1.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 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 행정벌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재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영업주에 대한 양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영업주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4.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5.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6.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7.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18예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자기 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고 처분을 결합하여 발령할 수 있다고 본다. 11. 대집행의 경우 제3자 집행에서 행정청과 제3자 간의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12.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관할 행정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4.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다시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 출입국관리법 상위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강제 퇴거는 직접 강제이다. 16.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 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 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7.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18.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0.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21.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직접 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22.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고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3.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미 행위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24. 즉시강제는 예측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근거법이 요구된다. 25.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조사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26. 행정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27. 행정조사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통지하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8.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29.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어 국가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0.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할 수 없다. 31. 행정범의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법률 규정 중에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명백한 취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의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3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행정질서벌을 정할 수 있다.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4.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5. 질서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6.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7. 국가가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8.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39.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40.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4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42. 가산금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 부담으로 금전 채무의 이행에 대한 간접 강제의 효과를 갖는다. 4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4.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1.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위험 책임으로 양자가 서로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차이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 6.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최광의의 공무원이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7. 강남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 지원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8.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9.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정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10.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1. 사무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양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사무의 귀속 주체이다. 12. 재량권의 행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만 규정이 있다. 12.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3.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14.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서를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15.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16.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형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7.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18.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의 하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9.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여기서의 과실에는 경과실, 중과실을 모두 포함한다.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 광장에서 차량 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상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20일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2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였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23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4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단서인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 민간기업을 토지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 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6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이고 보상금증감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 27 무허가 건물도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보상의 대상이다. 28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 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29 헌법재판소는 협의 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헌법적 한계 내에 있는 입법재량권의 행사이므로 구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0 자녀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자녀지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자녀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31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 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32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에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3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5 사업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6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37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38 손실보상금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피수용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0.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1.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43.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5.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7. 판례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8.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수용적 침해이다. 49. 수용유사 침해 보상은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0.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침해는 모든 종류의 침해를 의미하므로 권력적인 것이든 비권력적인 것이든 관계없다. 1.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직접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에서 취소는 취소 또는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이때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만을 말하고 적극적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소송의 요건이 아니므로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5. 공법상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 즉시 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6. 법원은 처분의 범위 안에 행정입법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7.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는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8.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10.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1.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이 아니다.
12.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3.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 거부를 당하였다면 이는 거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15.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 통지는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처분이 아니다. 16. 과세 처분이 있은 후 조세복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7.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18. 수익적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체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9.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 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20. 임용권자의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21. 교육부 장관이 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은 처분이 아니다. 2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3.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4.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에 대한 소관 행정청의 거부 행위는 처분이다. 25.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26.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상위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27.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 통지는 처분이다. 28. 민주화운동에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9.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30.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처분이다. 31.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적정 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2.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권리를 침해받은 자 외에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한다. 33.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4.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5.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6.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7.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8.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기존 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9. 협의의 소익은 소송 요건으로서 소송의 적법성에 문제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40.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41.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3.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관련된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원고적격이 있다. 44.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45.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6.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수익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7. 연탄공장 건축 허가에 대한 구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8.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4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이다. 50. 안전행정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전자정부국장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피고가 된다. 위임 전결은 내부 위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51. 소외 변경 시에는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이기 때문이다. 52. 피고를 경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을 때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3.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54.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55.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의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아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6.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 관할 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 57 판례에 의하면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 사이에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8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9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0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원고는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61 공무원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62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63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제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제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64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65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66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제 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67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원고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 변경 신청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68 소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신소는 구소가 처음 제기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69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처분 사유는 처음 처분서에 명기된 사유에 한정된다. 70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71 추가 또는 변경되는 처분의 사유는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유여야 하므로 처분 후 발생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는 제외된다. 다만 행정소송법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72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73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7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75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아니지만 신청인의 본안 청구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76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77 집행정지 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78.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79.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인용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벗어나 심리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80. 취소 소송과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 청구 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81.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82. 취소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83. 취소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84.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 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85.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86.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87.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88.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89.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90.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91.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92.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93.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 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더라도 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사정 판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 94.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95.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6.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97.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8. 단순 위법에 하자 있는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99.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취소 원인인 흠만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성명하여 소를 변경토록 한 후에 판결하여야 한다. 100.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에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과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01.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 종결시로 보아야 한다. 102. 행정청에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이 있는 때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3.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진다. 104.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고 또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그 대신 처분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10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106. 당사자 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제3자의 소송 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107.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108. 당사자 소송은 처분 등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이때 이행소송의 형태는 당사자 소송에서 인정된다. 109.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만 제기할 수 있다. 110.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1.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113.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서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의 성질을,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14.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에 인정되고 행정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간접강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115.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116.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재기를 하였더라도 사실심변론 종결 전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7. 처분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수정재결이나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1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19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120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121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22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123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이행 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간접 강제와 직접 처분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 124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행정심판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일부 취소의 재결이 가능하다. 126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127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27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무효이다. 128 행정심판법상 고지에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다. 직권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